네, 오늘은 AB 프로바이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결국 좀 깨졌네요. 이 그림이 역시 좋지 않아졌습니다. 솔직하게. 앞으로는 좀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들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 좀 볼 거고, 시그널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시장이 뭐 물론 약간 출렁이긴 했지만 뭐 그래도 결국 다시 신고가까지 회복을 좀 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결국 이게 환기 종목이라는 이 리스크랑 동전주라는 리스크, 그리고 이게 합쳐져서 3월달까지가 좀 고비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3월에 감사보고서 시즌이란 말이에요. 이게 똑바로 나오기 전까지는 리스크가 커요, 당연히. 일반적인 종목도 정말 어쩌다가 한번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결국 환기 종목의 동전주, 그리고 여기다 더해가지고 이 재무적인 부분들까지 좋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적정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지 않은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매물들이 좀 나온 것으로 보이고, 사실 실질적으로 살려놓는 애들이 제일 좋기는 했거든요. 여기서 살려놓기라도 했었으면 그래도 상물 적정까지만 잘 나왔을 때 다시 분출시키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열릴 수 있는데, 이게 결국 깨졌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결국 매물이 많이 나왔었던 부분들, 요런 자리들에서 보면 이게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결국에는 이 올라갈 때 이제 저항감이 들겠죠. 그래서 깨진 순간부터는 지금 이미 깨졌고, 사실 당분간은 좀 리스크가 계속 커지지 않을까라고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더 조정은 좀 나올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뭐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냥 자르는 게 낫다라고 보긴 합니다. 정말 솔직하게는. 이게 계속 말씀드린 거긴 하고, 여기서 애초에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는 여기서 반등 쳐서 가는 게 사실상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고, 깨진 순간부터 리스크가 커지기 시작을 했는데 신저가까지 뚫었다라는 점에서 이 지금 아직까지는 3월에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불투명한 이 상황이기는 해서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나 이런 게 보이는 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솔직히 그런 게 보이지는 않아요. 결국 여기서 더 끌고 간다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운에 맡기겠다라는 건데, 저는 어떻게든 대응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베스트는 그냥 자르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만약에 여기서 못 자르고 간다라고 했었을 땐 결국 올해 3월이 좀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우선 조정은 나오겠지만. 그래서 당분간 조정은 좀 더 계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혹시나 잘 안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정말 조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기대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요. 사실상. 만약에 여기서 감사보고서가 적정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뭐 일시적인 반등은 좀 가능하겠지만, 여기에 매물이 워낙 두터워졌기 때문에 결국 올라와도 200원 좀 안 되는 언저리까지만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자리나 여기 자리나 나중에 반등을 쳐도 올라와도 여기까지만 우선 1차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자르나 나중에 눌러줬다가 올라왔다 자르나 사실상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그냥 자르는 걸 권장드리고요. 뭐 정말 못 자르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 3월 달까지, 뭐 그러니까 맥시멈이 3월이에요. 3월 전까지 감사보고서가 적정이 나오는지만 보셔야 돼요. 적정이 나오면 그래도 1년 정도는 시간을 좀 벌 수 있고, 뭐 아니면 환기 종목을 해제시킬 수 있는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줄일 수는 있기 때문에, 뭐 1차적인 기술적 반등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보긴 하지만, 사실 그것도 기대폭이 크지는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릴 문제라서 그마저도 좋진 않지만, 그래서 자르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그래도 버티시겠다면 이거 적정 나오는지까지는 반드시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조금 마음 아픈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설명드리면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이러하니까, 여러분들도 우선 요 관점과 자르는 관점 중에 좀 고민하시면서 미리미리 좀 잘 대응 좀 하시면 좋겠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25년도랑 다르게 26년도 시장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 또 개별 종목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같이 설명을 좀 더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6년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을 토대로 해서 26년도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면 좋은 것들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뭐 물론 지금 나가시려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뭐 그래도 물론 나가시는 거야 여러분들 자유기 때문에 뭐 제가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은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서 지금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들 좀 설명 가볍게만 빨리 드리도록 할게요.
25년도는 확실히 이 우량주의 장세였죠. 그리고 우량주 중에서도 가장 대장들, 뭐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보이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테마군이 있다라고 하면. 근데 요쪽이 이제 상승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고, 근데 영원히 상승하진 않아요. 당연히 여러분들 올라가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건 이때 당시 25년도는 겉보기엔 상승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많이 나온 거,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갔으면 이게 진짜 막 몇천 % 터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사이즈는 커서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당연히 금액은 많이 움직인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퍼센티지를 가져가기에는 비교적 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다. 물론 나쁘지 않은 장이었지만, 그렇지만 이게 영원한 상승은 없고 분산이 돼요. 이 수급들이 분명히 분산이 될 때 이 완전 뜬구름 잡는 이상한 종목들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받쳐주고 있는 2대장, 3대장급 종목들이 특히나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가장 집안이 있으면, 한 테마라는 집안이, 반도체 테마라는 집안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대장인 형이 먼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여기서 형이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하면 동생들을 챙기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의 순서로 많이 움직이고, 이 순서 속에서 아마 26년도는 이미 시작됐어요. 이따 다 보여드릴 건데, 요런 종목들 2, 3대장급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거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이 다 2, 3대장급 종목들이거든요. 반도체 쪽에서도. 이 시작하자마자 26년도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SFA 반도체 이런 것도 있고요. SFA 반도체 이런 것들도 있고, 이게 이제 26년도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미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전자가 거의 반년 동안 만들어 놓은 상승은 그냥 한두 달 만에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더 가벼우니까 그래. 비교적. 그리고 안정성도 좋고요. 재무가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이니까. 그리고 저기 뭐 한미 반도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 종목들은 이미 또 상승이 나왔는데, 이 테마들 안에서도 1등보다 2, 3등급 애들이 훨씬 더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쪽에 집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 장세가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훨씬 안성맞춤입니다. 왜냐하면 잡주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성도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더해서 작년도는 워낙 대장들이기 때문에 사이즈만 클 뿐이지 실질적인 퍼센티지 기대값은 뭐 나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좋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반년 동안 만들어 놓은 한 달이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성까지 같이 챙겨 나갈 수 있는 좀 안성맞춤인 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 위주로 좀 보고 계시고, 저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라고 보고 있어서 굉장히 절치부심해가지고 황금 종목들을 좀 뽑고 대응까지 당연히 계속 실시간으로 리밸런싱 하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단기 종목들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가려놨어요. 정리가 안 돼서 가려놓고 있고, 지금 이거 날짜 뭐 그리고 이제 여기 진입 타이밍, 그리고 목표가들, 그리고 요 손절가, 여기는 이제 최종 대응했던 것들 다 그대로 있거든요. 뭐 대조하시면서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사실 되게 뭐 이런 데들이 되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의심의 눈초리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정말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고 손절할 거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매도 사인이고 다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도 거짓인 거 없습니다. 그대로 들어오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건 다 단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종목들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중장기 종목들이나 이런 조금 약간 스윙주들, 특히나 뭐 황금 종목들 이런 것들은 시간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좀 더 길고 크게 가져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약간 뭐 루즈해지시거나 이러신 분들을 또 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매일마다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대응하면서 신규로 단기로 볼만한 종목들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이번 달이 조금 더 이 승률이 훨씬 더 좋네요. 뭐 물론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손절도 중간중간 이렇게 치는 날들도 당연히 있고, 근데 저도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손절도 치고 수익도 치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황금 종목이랑 같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도 좋고 같이 황금 종목들을 하나씩 좀 길고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것들도 좀 같이 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는 대장주가 아닌 부대장주가 메인이고요.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안성맞춤인 장세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황금 종목과 함께 이 황금빛 26년도를 좀 보내길 희망을 하신다. 그래도 제가 굉장히 절치부심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대응은 대응대로 다 해드리고 있고요. 당연히 리밸런싱도 하면서 우리가 26년도 황금빛으로 좀 더 보내길 희망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믿고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좀 남겨주시면은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바로 좀 더 설명도 드리고 바로 진행도 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더해가지고 뭐 여차하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희망하시면은 내방하셔도 괜찮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어차피 교통편이 괜찮아요. 강남 역삼역 4번 출구 쪽이기 때문에 교통편도 괜찮아서 요 같이 내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믿고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아래 번호로 황금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란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